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세차게 부는 해병대 훈련단 연병장 앞.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인데 바닷바람에 모래먼지가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가고 해안선 너머로 어두운 구름들이 몰려오고 있었죠. 연병장 가장자리에는 녹슨 철봉과 장애물 코스가 을씨년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허름한 전투복에 군번줄만 목에 걸고 선 여군 한 명, 서미하죠. 머리도 깔끔하게 묶지 못한 듯 일부러 흐트러뜨린 머리카락이 볼에 붙어 있습니다. 계급장도 제대로 달지 않은 채 전투화 끈마저 느슨하게 묶여 있어요. 겉으로 보면 딱 신참 여군 하사 후보생 같습니다. 군대 생활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어딘가 서툰 모습 같았죠. 연병장 한쪽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병사들이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신기한 듯 혹은 안쓰럽다는 듯한 시선들이에요. 누군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못 본 척합니다. 이미 예상되는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 신참 여군이 앞으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이 부대의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떤 병사는 동료에게 속삭이듯 말해요. 또 시작이네 그 말에는 체념과 무력감이 묻어 있습니다. 신참, 이름 뭐야? 붉게 익은 얼굴, 굵은 목소리로 해병대 훈련단 부단장 정태문 중령이 코앞에 다가와 소리칩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고 땀에 젖은 전투복에서는 하루 종일 훈련장을 돌아다닌 흔적이 역력해요. 그의 얼굴은 석양빛에 더욱 붉게 보이고 눈빛에는 묘한 공격성이 서려 있습니다. 서미아 하사입니다. 미아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합니다. 떨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죠. 하사? 누가 요즘 여군을 야전에 보내래?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전투력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온 거야? 정태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침이 튀고 얼굴이 더 붉어지죠. 손가락으로 미아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마치 물건 다루듯이요. 옆에서 한도균 대위가 키득거리며 거듭니다. 중령님, 보급 창고에 썩은 거 많습니다. 여자애들 군기 잡으려면 거기부터 시작해야죠. 먼지도 수북하고 쥐도 나온다던데요. 몇 달 동안 아무도 안 들어간 곳이라 악취도 장난 아닙니다. 그의 말투에는 악의가 가득합니다. 두 사람의 말에 주변 남군 병사들 몇 명이 눈을 피하며 씁쓸하게 웃어요. 누구 하나 제대로 미아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차마 눈을 마주치기가 미안한 거죠. 자신들도 신참 시절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당하는 걸 지켜만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참이란 상사만이 먼 발치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봅니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어요. 손에 쥔 서류철이 구겨질 정도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그날 밤 미아는 첫날부터 누구보다 더 더러운 일만 도맡습니다. 막사 화장실 변기 청소, 기름때, 잔뜩 낀 취사장 바닥,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홀로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는 모습은 마치 벌을 받는 죄수 같습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찌르고 고무장갑 사이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어 손끝이 시려와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배수구에서는 악취가 올라옵니다. 신참, 걸레질 그렇게밖에 못해? 해병대 맞아? 무릎 꿇고 손으로 밀어. 장갑 벗고. 정태문이 혀를 차며 뒤에서 팔짱을 낍니다.
구두 끝으로 바닥을 톡톡 치면서요. 미아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벗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하죠. 거친 시멘트 바닥에 손마디가 빨갛게 벗겨지고 피가 배어 나옵니다. 하얀 타일 위로 작은 핏자국이 번지고 세제 거품이 그 위를 덮습니다. 한도균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일부러 더 크게 말합니다. 여군들은 원래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지. 전투는 남자들이 하고 뒷바라지나 잘하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중령님? 그의 말투에는 조롱과 경멸이 뒤섞여 있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병사 하나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자리를 뜹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면서요. 주변 병사들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번집니다. 저건 좀 심한데 싶으면서도 누구도 나서지 못해요. 이 부대에서 정태문 중령에게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지난달에도 한 상사가 항의했다가 좌천당했던 일이 있었죠. 참이란 상사만 조용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사, 손 좀 보여줘요. 피 범벅이 된 손을 바라보던 참이라는 한숨을 삼키고 말끝을 흐립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려요. 조금만 버텨요. 여기서 중령 눈에 찍히면 진짜 지옥이니까. 나도 처음엔 저항했다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 듯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미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안쪽 어딘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심연이 스쳐 지나가죠. 차갑고도 고요한 수많은 전장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이 전장을 6번이나 다녀온 눈빛이라는 걸 모릅니다. 적진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임무를 완수했던 그런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푸른빛이 채 거치기도 전에 전 대대가 연병장에 집합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병사들의 전투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만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들, 서둘러 입은 전투복, 급하게 묶은 전투화 끈들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신참 군기 잡는 날이다. 정태문 중령의 목소리가 스피커처럼 울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어요. 마치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저기 저 여군 하사 앞으로, 미아가 대열 앞으로 나옵니다. 100여 명의 병사들 앞으로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어디선가 작은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정태문은 그녀의 전투화를 발끝으로 툭툭 차며 말합니다. 해병대보다 너희 같은 여군이 더 귀한 줄 아나 본데 여기선 내가 제일 아래야.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모든 병사들이 들으라는 듯이 울려 퍼집니다. 미아는 짧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목소리, 해병대가 그렇게 작게 대답해? 정태문이 갑자기 미아의 멱살 가까이 손을 올리며 윽박지릅니다. 침이 튀고 그의 얼굴이 미아의 코앞까지 다가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팽팽하게 퍼져나가요. 누군가는 숨을 죽이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립니다. 한도균 대위가 일부러 병사들 쪽을 향해 크게 말합니다. 이따가 산악구보 때 맨 앞에 세우죠. 뒤처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교육해야죠. 여군 체력으로 완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의 말에 몇몇 병사들이 불안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산악구보가 얼마나 힘든지 이 부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오전 해안가 모래사장을 끼고 이어지는 산악구보입니다. 배낭과 철모, 완전 무장이죠.
정태무는 일부러 미아에게 남자 병사들과 같은 무게를 매게 합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다. 아니, 더 해야지. 뒤지면 여군은 원래 안 되는 거야. 20kg이 넘는 배낭이 미아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철모는 이마를 파고들고 완전군장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러요. 비탈길을 오릅니다. 가파른 경사에 돌부리가 곳곳에 튀어나와 있고 미끄러운 낙엽이 발목을 위협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져요. 뒤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듯합니다. 앞에 있던 병사가 바위에 발이 걸려 앞으로 고꾸라지는 순간 바로 그 옆은 낭떠러지입니다. 미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배낭 무게를 그대로 안은 채 옆으로 몸을 던져 병사의 팔을 잡아채죠. 낭떠러지 옆 경계선에서 딱 2발자국 앞에서 그를 멈춥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한도균만은 미묘하게 눈을 가늘게 뜹니다. 지금 방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 그 속도와 정확성은 일반 신참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태무는 다른 데만 집중합니다. 신참, 내가 앞을 똑바로 안 보니까 저놈이 넘어지는 거 아니야. 다시 전원 원위치. 이 여군 때문에 구보 처음부터 다시. 숨이 턱까지 찬 병사들,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표정이에요. 방금 전까지 힘들게 올라온 길을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에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해요. 그저 속으로만 미아를 원망하죠. 다시 시작된 구보는 더욱 가혹합니다. 정태문이 일부러 속도를 높이고 쉬는 시간도 주지 않아요. 빨리 뛰어. 신참 하나 때문에 전부 느려졌잖아. 병사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누군가는 비틀거리고 누군가는 구토를 참느라 입을 틀어막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이어진 재구보입니다.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요. 마지막에 미아는 거의 쓰러질 듯 흔들리지만 끝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입술은 바짝 마르지만요. 그녀는 끝까지 서 있습니다. 연병장에 돌아왔을 때 정태문이 조롱 섞인 웃음을 띱니다. 꼴에 버티네. 근데 말이야, 너 같은 여군 하나 굴리면 10명은 교훈 얻어. 오늘부터 내가 이 부대의 교본이다. 알겠어? 그의 말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어요. 마치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이요. 미아는 입술을 깨물면서도 끝내 폭발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어요. 그 순간 참이란 상사의 눈에 이상한 소름이 돋습니다. 저 눈빛은 그냥 신참이 아니에요. 저건 무언가를 견디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입니다. 마치 때를 기다리는 맹수처럼요. 어느새 찾아온 밤, 작전과 사무실에 컴퓨터 화면 조명이 어두운 방 안을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만 들려오고 복도는 고요했어요. 대부분의 병사들이 잠든 시간이죠. 하지만 박소령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낮부터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어요. 저 여군, 아무리 봐도 그 눈빛이 그냥 후방에서 온 애는 아니야. 오늘 산악구보 때 보여준 그 움직임, 배낭을 맨 채로 병사를 구해낸 순발력과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3시간 넘는 재구보를 버텨낸 체력이요. 일반 신참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인사자료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죠. 하지만 서류철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력 대부분이 검은 줄로 가려져 있거나 보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출신 부대, 이전 보직, 특기사항, 심지어 교육이수 내역까지 전부 검게 지워져 있습니다. 이게 뭐야? 박소령의 눈썹이 찌푸려집니다. 해병대 훈련단으로 내려오기엔 너무 어색한 경로예요. 보통 신참이라면 기본 인적사항 정도는 다 나와 있어야 하는데 섬이야 하사의 파일은 거의 백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이 정도 보안이면 최소 특수부대 출신인데 박소령은 조심스럽게 상급부대 인사망에 접속해 간접 조회를 시도합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엔터키를 누르죠. 화면이 잠시 깜빡이고 로딩 아이콘이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화면에 뜨는 문구입니다. 접근 권한 없음. 상급 보안 등급 필요. 문의 합동참모본부 특수작전실. 빨간 글씨로 경고 메시지가 화면 가득 떠오릅니다. 박소령의 손끝이 굳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합동참모본부 특수작전실?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합동참모본부 특수작전실은 국가 핵심 기밀 작전을 다루는 곳이에요. 일반 장교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번쩍 지나갑니다. 설마 위에서 내려보낸 위장 시찰 인원? 가끔 상급 부대에서 부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요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통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고 정태문이 들어옵니다. 박소령, 거기서 뭐해? 인사망 뒤지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술 냄새가 약하게 풍기고 눈이 충혈되어 있어요. 박소령은 재빨리 창을 닫으며 일어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려요. 아닙니다. 중령님, 내일 훈련 일정 확인 중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쓰지만 약간의 떨림이 묻어납니다. 정태문은 한쪽 입꼬리를 올립니다. 내일은 더 세게 간다. 여군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같이 굴릴 남군들도 뽑아놔. 군대는 말이야, 누가 희생양 하나 되는 게 제일 효율적이야. 그는 책상에 기대며 팔짱을 낍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나머지가 정신을 차리거든. 그게 리더십이야, 리더십. 그 말에 박소령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이대로 두면 진짜 사고 난다. 지금까지는 그냥 군기 잡는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저 여군이 정말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태문 중령뿐만 아니라 이 부대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중령님, 그런데 저 여군 하사 말입니다. 박소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혹시 신원조회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력이 좀 이상해서요. 정태문이 코웃음을 칩니다. 신원조회? 그딴 거 왜 해? 어차피 여군이면 다 똑같아. 전투력도 없고 민원이나 만들고. 신경 쓰지 마. 내일 야간 훈련 때 확실하게 정리할 거니까. 그는 손을 휘저으며 사무실을 나갑니다.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져요. 홀로 남은 박소령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켭니다. 경고 메시지가 여전히 떠 있어요. 합동참모본부 특수작전실.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는 결심합니다. 책상 서랍에서 비상 연락망을 꺼내고 거기서 특수한 번호 하나를 찾아냅니다. 평소라면 절대 사용하지 않을 긴급 상황에만 쓰는 직통 라인이죠. 수화기를 들기 전에 박소령은 한 번 더 복도를 확인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는 천천히 번호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뜁니다. 제발 내 판단이 틀리지 않기를.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해안 야간 기동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어둠 속에 파도가 방파제를 내리치고 소금기 섞인 물보라가 병사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고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죠. 파도 소리는 점점 커지고 바람은 더욱 거세집니다. 정태무는 일부러 가장 험한 바위 지형으로 루트를 잡습니다. 오늘은 실전이다. 어두워도 무거워도 무릎이 나가도 버텨야 해병이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집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해요. 이 코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작년에 이곳에서 훈련 중 다친 병사가 있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앞줄에 미아가 서 있습니다. 완전군장에 철모 그리고 야간 투시경까지 착용한 채로요. 뒤에서 한도균이 웃으며 속삭입니다. 신참, 넘어지면 안 돼. 너 하나 때문에 줄 전체가 바다에 빠질 수 있어. 그의 말투에는 악의가 섞여 있어요. 마치 정말로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이죠. 훈련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입니다. 병사들은 줄을 잡고 가파른 바위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발밑으로는 시커먼 바닷물이 출렁이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하얀 물보라가 튀어오릅니다. 갑자기 큰 파도가 바위 위를 덮치고 한 병사가 중심을 잃고 바다 쪽으로 미끄러집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집니다. 병사의 몸이 바다를 향해 기울어지고 손에 쥔 로프가 미끄러져요. 그 순간 또다시 미아의 몸이 누구보다 빠르게 튀어나갑니다. 허리를 잡고 뒤로 젖히며 바다로 떨어지던 병사를 간신히 방파제 안쪽으로 끌어당기죠. 그 과정에서 미아의 손등이 바위에 긁혀 살점이 벗겨지고 피가 흐릅니다.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가 피부를 찢고 바닷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쓰라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병사를 놓지 않아요. 병사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하사님 아니었으면 정말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있고 온몸이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정태무는 이를 갈며 소리칩니다. 뭐하는 짓이야? 훈련 중에는 서로 손대지 말라고 했지? 실전이었으면 그 병사는 이미 죽은 거야.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마치 병사를 구한 게 잘못이라는 듯이요. 명령 불복종이야. 이건 한도균이 맞장구 칩니다. 게다가 대열에서 이탈했습니다. 중령님. 보고서에는 명령 불이행, 임의 이탈로 쓰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징계위원회감입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거슬려요. 그래. 내일 아침 징계위원회 열어. 신참 여군 하나 제대로 다뤄놓으면 다신 누구도 말 안 나올 거야. 정태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습니다. 드디어 명분을 찾았다는 듯이요. 바다 냄새, 피 냄새, 젖은 전투복의 냄새가 뒤섞인 가운데 미아는 묵묵히 바람을 맞습니다. 피가 흐르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해요. 주변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누군가는 분노로 주먹을 쥐고 누군가는 무력감에 고개를 떨궈요. 뒤쪽에서 박소령이 이를 악뭅니다. 이놈 진짜 선을 넘었다. 그는 어젯밤 합동참모본부에 전화를 걸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수화기 너머의 그 차가운 목소리, 내일까지 버티라고 전하시오라던 그 말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병사들은 지친 발걸음으로 막사를 향해 걷고
미아는 맨 뒤에서 혼자 걷습니다. 피가 마른 손등, 젖은 전투복, 진흙투성이 전투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입니다. 차밀한 상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하사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상사님.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어요. 내일 징계위원회 열린대요. 중령님이 영창까지 보낼 거라고. 차밀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미아는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어요. 상사님, 괜찮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테니까요. 그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요. 차밀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아를 바라볼 뿐입니다. 막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미아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가고 그 소리만이 밤을 채우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것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작전과 사무실 불이 다시 켜집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고 컴퓨터 화면이 파란 빛을 뿜어냈어요. 박소령은 결국 결심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 밤 야간 훈련에서 일어난 일 정태문이 명분을 만들어 미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는 것,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영창에 보낼 거라는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전화기를 듭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합동참모본부 특수작전실로 비밀 직통번호를 누릅니다. 긴 신호음이 울리고 박소령의 심장은 귓가에서 쿵쾅거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누군가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기 해병대 훈련단 박소령입니다. 서서미아 하사 관련해서 조회 중에 이상한 점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쓰지만 긴장감이 묻어나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땀이 배어나와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리고 서류 넘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요.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윤석훈 준장이죠. 서미아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습니다. 예, 서미아 하사입니다. 현재 저희 훈련단에 신참으로 와 있는데 인사 기록이 거의 전부 보안 처리되어 있어서 박소령이 말을 이어가려는데 윤석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뀝니다. 그 인원은 당신이 조회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어조에는 경고와 다급함이 동시에 담겨 있어요. 박소령은 짧게 망설이지만 결국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신참 여군으로 취급당해 하루 종일 변기 청소를 시킨 일 공개 모욕, 위험한 산악구보, 그리고 방금 전 발생한 야간 훈련 사고까지요. 말을 하면 할수록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병사를 구했는데도 명령 불복종이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영창에 보낼 거라고 합니다. 박소령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혹시 그분 위에서 내려보낸 위장 시찰 인원입니까? 윤석훈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섬뜩해요.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소리가 들리고 뭔가를 억누르는 듯한 기척이 느껴집니다. 잠시 후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내일 아침 합참의장께서 그 부대를 방문하신다. 그 말에 박소령의 눈이 커집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움직인다고요? 표면상 명분은 훈련단 점검이다.
지금부터 당신의 임무는 하나다. 그 하사에게 버티라고 전하시오. 딱 내일 아침까지만. 합참의장이 직접 내려오신다고요? 박소령의 목소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높아집니다. 합참의장이 일개 훈련단을 방문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 그분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윤서군의 마지막 말이 낮게 떨어집니다. 마치 폭탄을 투하하듯이요. 그분이 바로 여군 최초 칠공수 출신 현 합참의장이다. 박소령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합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다른 손으로 받쳐들고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해요. 예. 그 한 글자만 겨우 흘러나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칠공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소령. 윤서군의 목소리가 계속됩니다. 낙하훈련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부대, 6번의 실전 투입 경험, 그중 3번은 적진 깊숙한 곳에서의 단독 임무였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구한 생명이 100명이 넘고 받은 훈장만 15개입니다. 박소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병기를 맨손으로 닦던 모습, 산악구보에서 병사를 구한 순간, 야간 훈련에서 바다에 빠질 뻔한 병사를 구해낸 장면들이요. 그 모든 순간에 합참의장이 신참 행세를 하며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중령님이 박소령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태문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 욕설, 폭언, 위험한 훈련 강요, 그 모든 것이 합참의장을 상대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음성, 영상, 증언까지요. 윤서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의장님께서 도착하십니다. 그때까지 서미야 하사를 보호하십시오. 만약 그 전에 영창에 보내거나 해를 입힌다면 그 부대 지휘부 전체가 군법회의에 회부될 겁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뚜 하는 신호음만 수화기에서 흘러나와요. 박소령은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리고 먼 곳에서 야간 보초 교대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칠공수 합참의장 박소령은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일으켜 복도로 뛰어나갑니다. 지금 당장 미아를 찾아가야 해요. 내일 아침까지 버티라고, 조금만 더 견디라고 전해야 합니다. 복도를 달리는 그의 발소리가 밤의 정적을 깹니다. 막사 앞에 도착했을 때 미아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소령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가자 그녀가 천천히 돌아봅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고요함이 담겨 있어요. 내일 버티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박소령이 말하려는데 미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령님. 걱정 마세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합니다. 다음 날 새벽 아침, 부대에 갑작스럽게 하달된 긴급 공문이 도착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합동참모본부 의장 방문 예정. 훈련단 지휘부 및 중대장 이상 전원 대기. 붉은 글씨로 긴급, 특급 도장이 찍힌 문서였어요. 행정병이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들고 작전가로 뛰어갑니다. 정태문은 공문을 읽으며 어이없다는 듯 웃어버립니다. 하필이면 오늘이야? 어제 그 여군 징계위원회 열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 했는데 그는 책상을 탁 치며 혀를 찹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담배를 입에 물어요. 한도균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면 더 좋죠, 중령님.
문제 인원 하나 칼같이 처리하는 부대라는 인상 주면 윗선에서 좋아할 겁니다. 군기 바로 선 부대로 보이잖아요.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합참의장이 오면 오히려 자신들의 엄격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둘은 빠르게 결론을 냅니다. 좋아. 합참의장 도착 전에 영창 집어넣자. 징계위원회? 서류는 나중에 맞추면 돼. 어차피 신참 여군 하나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 정태문이 결정을 내리고 한도균이 헌병대에 전화를 겁니다. 지금 당장 서미야 하사 구속하고 영창 앞 대기실로 데려가. 그 시각 영창 앞 복도입니다. 미아는 수갑이 채워진 채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어요. 손목에 차가운 금속 감촉, 복도에 울려 퍼지는 헌병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침 점호 구령 소리가 들립니다. 옆에는 헌병 둘이 총을 들고 서 있고 참이란 상사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습니다. 하사 미아 하사. 참이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그때 미아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상사님. 참이란이 고개를 듭니다. 미아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어요. 여기 바다 냄새 참 좋네요. 처음 특수임무 나가던 날이 생각나서요. 특수임무라는 단어에 참이란의 눈이 크게 뜨입니다. 특수임무요? 참이란이 다시 묻습니다. 헌병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미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똑바로 바라보죠.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갈매기들이 날아오릅니다. 곧 온다. 내가 아니면 이곳은 영원히 변하지 않겠지. 부대 정문 쪽에서 점점 커지는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낮고 무거운 군용 헬기 특유의 굉음이 하늘을 가르며 다가와요. 지휘 통제실에는 긴장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헬기 접근 중. 의장단 도착까지 3분 남았습니다. 무전기에서 계속 상황이 보고되고 행정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정태문은 전투복 상의를 매만지며 거울을 봅니다. 계급장을 확인하고 모자를 바로 쓰고 구두를 닦아요. 좋아. 오늘 한번 내 임전태도 보여드리자고.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정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한도균도 그 뒤를 따르죠. 복도에서는 박소령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헬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검은 차량 행렬도 부대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의 손에는 땀이 배어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진다. 영창 앞 복도에서도 그 헬기 소리가 들립니다. 미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봅니다. 헬기 한 대가 연병장에 착륙하고 있어요. 강한 바람이 모래먼지를 일으키고 프로펠러 소음이 건물 전체를 울립니다. 참이라는 그 광경을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 합참의장이 오는데 저 여군을 영창에? 정문에서는 전 장교진이 일렬로 도열해 있습니다. 정태문이 맨 앞에 서고 그 뒤로 한도균, 각 중대장들이 섭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차량을 바라보죠. 검은 세단의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가 경례해야 할 대상이 어젯밤까지 신참이라고 짓밟던 바로 그 여군이라는 것이죠. 차량에서 첫 번째로 내리는 사람은 윤석훈 준장입니다. 단정한 군복, 가슴에 훈장들,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표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리는 사람, 단정하게 다림질된 국방색 장군복을 입은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양 어깨에는 포스타의 상징,
별 4개가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정태문의 얼굴이 벌개졌다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립니다. 설마 그의 입에서 희미한 중얼거림이 새어나옵니다. 옆에 서 있던 한도균도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집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해요. 어제까지 변기 청소시켰던 산악구보에서 일부러 굴리던 야간 훈련에서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던 그 여군이죠. 그 사람이 지금 합참의장 계급장을 단 채로 침착하게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군복자락을 흔들고 아침 햇살이 별 4개를 더욱 환하게 비춥니다. 정태문의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고 한도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집니다. 윤석훈 준장이 우렁차게 외칩니다. 합참의장 서미아 대장님, 해병대 훈련단 도착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병사들이 동시에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올리죠. 정태문과 한도균, 그리고 전 장교진이 동시에 얼어붙은 자세로 경례를 올립니다. 하지만 입이 떨려 제대로 구호가 나오지 않아요. 필승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미아는 천천히 그들을 훑어봅니다. 전날 자신에게 침을 튀기며 욕을 하던 얼굴, 비웃던 눈빛들,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병사들까지요. 그녀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장교들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립니다. 정태문은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로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한도균은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요. 미아는 짧게 형식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편히 하십시오. 오늘은 이 부대의 실제 모습을 보러 왔으니까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 장교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집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번지기 시작하죠. 저분이 합참의장? 어제까지 신참이었는데? 그럼 중령님이 지금까지 지휘통제실로 이동합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미아의 뒤로 윤석훈 준장과 박소령이 따르고 정태문과 한도균은 한참 뒤에서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지휘통제실 문이 열리고 미아가 가장 앞자리에 앉습니다. 윤석훈이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를 켭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지난 사흘간 이 부대에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윤석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장면, 연병장에서 정태문이 미아에게 소리치는 모습입니다. 여군 따위가 해병을 알아? 음성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두 번째 장면, 화장실에서 미아가 맨손으로 바닥을 닦고 손에서 피가 나는 모습이에요. 정태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릎 꿇고 손으로 밀어, 장갑 벗고. 세 번째 장면, 산악구보 중 병사를 구하는 미아의 모습, 그리고 정태문이 내 때문에 전원 다시 뛴다고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 장면, 야간 훈련에서 바다에 빠질 뻔한 병사를 구하는 순간, 그리고 명령 불복종이라며 징계하겠다는 대화가 들립니다. 정태문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고 한도균은 의자를 붙잡고 있어야 할 정도로 몸이 떨립니다. 스크린에는 녹취 파일과 CCTV 화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군이 무슨 군대냐? 너 같은 애들이 해병대 이름 더럽히는 거야. 희생양 하나 있으면 군기 잡기 좋지. 녹취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정태문과 한도균입니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얼굴, 그들의 행동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태문의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붙잡지만 손가락 끝까지 떨림이 전해집니다. 한도균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미아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휘통제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고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지금 이 자리, 그동안 피해를 입은 병사들도 밖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병사들이 복도에 조용히 서서 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미아가 구해준 병사도 그 사이에 서 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산악구보 때 도움받은 병사,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병사들, 그들 모두가 유리창 너머에서 이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군복은 누군가를 짓밟는 갑옷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죠. 미아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저는 6번의 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중 3번은 혼자였고 2번은 동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적의 총알이 날아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미아는 고개를 들어 정태문을 똑바로 봅니다. 같은 군복 입은 사람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 말에 정태문이 화들짝 몸을 떨고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정태문 중령. 미아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태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의장님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어제까지 저를 신참 여군 하사라 부르셨죠. 오늘은 그 신참에게 경례와 사죄를 동시에 해보시겠습니까? 미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권위가 담겨 있어요. 정태문은 입술을 달달 떨며 결국 덜컥 무릎을 꿇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고 그의 몸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이고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흐릅니다. 한도균도 그 옆에서 똑같이 무릎을 꿇습니다. 윤서군이 손목시계를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의장님, 헌병대 대기 중입니다. 문 밖에는 헌병 4명이 수갑을 들고 서 있어요. 미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뜹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영창까지의 길, 사열 대신 동행하시죠. 본인이 밟고 지나온 길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야 보시게 될 겁니다. 미아의 말에 헌병들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수갑이 정태문과 한도균의 손목에 채워지고 찰칵 소리가 지휘통제실에 울려 퍼져요. 일어서십시오. 헌병이 명령합니다. 정태문과 한도균이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군복은 땀에 젖어 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에요. 그들이 문 밖으로 끌려나갈 때 복도에 서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시선을 고정합니다. 정태문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어제까지 자신이 횡포를 부리던 복도, 병사들을 호통치던 연병장을 지나 영창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걷는 내내 병사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옵니다. 동정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저 차가운 시선들이죠. 미아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윤서군이 조용히 다가와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의장님. 미아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준장님. 이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영창 앞 복도에는 헌병대, 장교들, 병사들까지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정태문은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떨굽니다. 한도균 역시 옆에서 축 늘어진 표정이죠. 그들 앞에 합참의장 서미아와 윤서군, 박소령, 참일한 상사가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미아의 어깨에 빛나는 별 4개를 비춥니다. 미아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신참으로 봤을 겁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몇몇이 눈을 피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부끄러운 듯 발끝을 내려다봐요. 복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나라의 바다와 산 그리고 국경선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미아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첫 번째 임무 때는 적진 30km 안쪽에 혼자 투하됐습니다. 두 번째 임무 때는 동료 셋을 잃었고 세 번째 임무 때는 제 다리에 총알 2발을 맞았습니다. 병사들의 눈이 커집니다. 누군가는 숨을 죽이고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쥡니다. 미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태문과 한도균을 내려다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총알 날아오는 전장이 아니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같은 군복 입은 사람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차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알면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옆에 서 있던 여군들도 눈물을 훔치기 시작해요. 미아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상사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용기를 내신 겁니다. 미아가 차미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미아는 병사들 쪽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군대는 힘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책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집니다. 힘만 있고 책임이 없으면 그건 그냥 폭력배일 뿐입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는 이유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짓밟는다면 우리가 누굴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젯밤 미아가 구해준 병사는 눈물을 흘리며 차렷 자세를 취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태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의장님 한 번만 기회를. 그의 목소리는 비참하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에요. 미아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립니다. 그녀도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곧 굳게 담읍니다. 중령님, 군복을 입고 저지른 폭력엔 군복을 입은 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미아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당신이 짓밟았던 건 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대의 모든 약자, 모든 신참, 그리고 군대에 대한 신뢰 자체를 짓밟은 겁니다. 손짓과 함께 헌병들이 다가와 정태문과 한도균을 데려갑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더 단단히 조여지고 두 사람은 영창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져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속삭임이 번집니다. 진짜로 끌려가는 거야? 장교들도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 누가 함부로 욕이나 할 수 있겠냐. 그 속삭임들 사이로 미묘한 안도감과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이 부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이요. 윤서군이 미아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이 정도면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복귀하시죠, 의장님. 미아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평선,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 위로 햇빛이 부서집니다. 갈매기들이 날아오르고 바람이 전투복을 흔듭니다. 그때 뒤에서 차밀한 상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합참의장님. 모두가 동시에 뒤를 돌아봅니다. 차밀한은 눈물을 훔치며 거수경례를 합니다. 팔이 떨리지만 그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요. 저 차밀한 상사. 앞으로 이 부대에서 어떤 여군도
어떤 신참도 다시는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선언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순간 박소령도 따라 거수 경례를 올립니다. 작전과 박소령, 동참하겠습니다. 1명, 2명, 중대장들이 하나씩 경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사들까지 줄줄이 거수 경례를 들이밉니다. 100여 명의 군인들이 동시에 경례를 올리는 모습은 장관이에요. 해병대 특유의 짧고 굵은 구호가 연병장까지 울려 퍼집니다. 필승! 그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바다 위로 퍼져나갑니다. 미아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단단한 자세로 응답 경례를 올립니다. 그녀의 눈에도 미세하게 눈물이 맺혀 있지만 흘러내리기 전에 바람이 그것을 말려줍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이제 진짜 해병대답게 서로를 지키는 부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 말만 남기고 미아는 윤서군과 함께 차량 쪽으로 걸어갑니다. 복도를 지나고 연병장을 가로지르고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모든 병사들이 경례 자세로 지켜봅니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미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혼잣말처럼 아주 낮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군복이 누군가의 상처가 아니라 자부심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옆에 있는 윤서군만 간신히 들을 수 있습니다. 차량 행렬이 부대를 빠져나갈 때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를 똑똑히 봤어요. 갑질하는 지휘관의 최후와 묵묵히 버티던 신참의 진짜 얼굴을요. 그리고 군대가, 아니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도요. 그날 이후 그 부대에는 하나의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신참이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그 사람이 내일 아침 별 4개 달고 돌아올지 누가 아냐. 그리고 실제로 그날 이후 이 부대에서는 단 한 건의 부조리도 단 한 번의 갑질도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요. 진짜 강한 사람은 권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책임으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